안녕하세요, 다하나우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두 번째 겨울을 지나 이제 3년차를 맞이하는 제가 직접 사용 중인 세컨하우스의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꾸며놓은 세컨하우스는 다하나우징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농막주택 모델 D2와 K모델 단층형을 가지고 건축 설계를 받고 만들어 놓은 건축물 사례입니다. 참고로 농지에 신고 후 가져다 놓으면 농막이 되고, 대지에 건축 설계를 받고 허가를 받으면 일반 건축물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철에도 주말마다 아이들과 이곳 세컨하우스에 와서 주말을 보내곤 합니다. 농막에서도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냐는 문의를 가끔 하시는데요. 제가 올린 지난 영상에 겨울철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를 체크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열이 좋은 D2 모델은 겨울철, 여름철 모두 지낼 수 있는 이동식 주택 모델입니다. 다하나우징 공식 카페를 방문하시면 D2 모델의 제작 과정 및 단열 공정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서 또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데크와 나무로 된 그네, 그리고 마당에 별도로 제작해 놓은 캠핑 데크에 오일 스테인을 칠해줘야 되고요. 스틸로 만들어 놓은 난간도 살펴보고 녹 발생이 있는 곳들은 보수도 해줘야 합니다. 현재 난간의 상태입니다. 대체로 녹은 없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난간대에 사용한 코팅제와 농막 제작 시 골조에 사용되는 코팅제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을 제외하고 꾸준히 해줘야 하는 작업이 바로 잔디 관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잔디 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잔디는 짧을수록 더 예쁘게 자랍니다. 자르는 주기는 약 한 달 정도로 하는 것이 아주 예쁘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잔디를 깎고 난 다음 자른 잔디들은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죽은 잔디가 쌓이게 되면 땅이 숨을 못 쉬고 잔디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잔디가 자라지 않는 곳들은 잔디 천공이라는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땅이 숨을 쉬게 해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잔디가 예쁘게 나옵니다. 네 번째, 잔디 깎기는 성능 좋은 엔진 자주식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잔디 깎기나 무선 등의 성능이 좋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면 노동력이 훨씬 더 크게 필요하며 머지않아 새로 성능 좋은 엔진 자주식 잔디 깎기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잔디의 잡초 관리가 가장 힘든 일인데요. 겨울철 2월달쯤에 잔디에 뿌리는 잡초만 제거하는 농약이 있습니다. 농약사에 문의하면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잔디와 함께 나오는 잡초를 뽑는데 무지하게 바빴는데요. 저도 농약사를 방문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겨울철 약 2월달쯤에 잔디에 뿌려 놓으면 약 4개월간은 잡초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내년 2월달에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잔디 관리가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무 그네입니다. 이 나무로 만든 그네가 이제 2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처음에는 목재가 무거웠는데 목재가 건조되면서 조금씩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나 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 뒤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물통을 올려다 놓았습니다. 시간이 될 때 땅을 조금 파내서 다리를 깊게 박아 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이 오기 전에 코스트코에서 사슴이랑 LED 트리, 조명 등을 구입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슴 장식도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어서 고무줄로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놀이터 그네입니다. 아이들은 원목 그네를 싫어합니다. 놀이터 그네를 좋아하는데요.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이것도 스틸 파이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녹이 발생하는 곳은 없는데요. 조금 지나서 색상을 다른 색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 중점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바로 텃밭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세컨하우스에 텃밭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작아서 별도로 텃밭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다하나우징 본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목재를 가지고 만든 텃밭 틀입니다. 캠핑 데크와 자두나무 사이에 텃밭 틀을 고정하고 흙과 비료를 사다가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딸기와 토마토, 대파 등을 심어놨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로 텃밭을 만들어놔서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료를 2포대나 섞어놨는데 비료 때문인지
텃밭에 물을 주고 나면 바닥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너무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배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주말마다 이곳 세컨하우스에 방문하지만 매일 오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수시로 줄 수 있는 관수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엑셀 파이프를 이용해서 땅속에 배관 작업을 해놓고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 물이 자동으로 급수되는 관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키운 딸기와 토마토를 아이들과 먹을 수 있을지는 다음 영상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년째 사용 중인 세컨하우스 D-2 모델과 K 단층형 모델의 내부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 모델은 손님이 올 때만 사용하고 저희 가족만 오는 경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기에는 아깝고 아이들과 무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극장을 가는 일이 참 어려워졌는데요. 아이들과 주말에 쉬러 와서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집안의 작은 영화관입니다. 캠핑을 다닐 때 사용하던 프로젝터를 천장에 매달아 놨고요. 배선은 쫄대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4식구가 사용하기 위해 간이 소파도 4개를 구매해 놨습니다. 롤 스크린을 이용해서 대형 화면을 만들고 암막 커튼도 달아주었습니다. 이상 K 단층형 모델의 내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4식구가 주로 사용하는 D2 모델의 실내입니다. 복층은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놀이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며 1층에서는 침대 2개를 놓고 잠을 잘 때는 침대를 펼쳐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후 3년 차이지만 아직 실내 내부는 내구성이 매우 좋은 상태이며 봄부터 겨울철을 지냈지만 결로나 곰팡이 등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3년째 사용 중인 세컨하우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농막이나 캠핑, 세컨하우스 등을 찾는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명 복잡한 도시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장점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안내해드렸지만 잔디 관리부터 데크, 나무 관리와 같이 해야 할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꼼꼼하게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